뭐 좋아하세요? 음악 듣는 건 살짝 얘기하셨지만. 그 중년 남자들 대부분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유튜브고요. 제 취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골프는? 그러니까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골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멤버가 필요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놀 수 있고. 네. 근데 되게 잘 드실 것 같은 인상이셔서. 알코올 분해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하거든. 그럼요. 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도 너무 마셔요. 아니 난 얘가 술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 언제 한번 이렇게 레슨 같은 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노래 레슨? 아니 이제 기왕이면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으니까. 노래요? 아니 이제 술을 따님 드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테스팅 좀 해드리고 자세 좀 봐주고. 아니 너 거기 잘못됐다.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만날 텐데. 오늘은 이성민 배우랑 공승현 배우님이 오시고요. 오늘의 메뉴는 항정살 감자조림. 이성민 배우님이 신라면 툰밥 파스타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 하는 거거든요. 샐러드랑 마탕을 했는데요. 마탕이 약간 망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근데 맛이 없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 자리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뭐가 좀 바뀌었네요? 예,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요? 와봤어? 아니요. 옛날 유튜브를 봐서. 보다가 앉으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잘생김. 야, 너무 급조한 느낌이. 급조한 거 맞아요, 그거. 그죠? 근데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하니까. 그래? 네. 오, 오늘 급하게 요리를 하느라고.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이건 항정 미치겠다, 조림인데 배고픈데. 이거 드시고 싶다고 해서. 네. 이거 근데 뭐야? 이게 고구마 그거야? 마탕을 해달라고. 네, 마탕. 이런. 이거는 해보고 싶었던 레시피인데 약간 감자 약간 짜집기 같은 그리스. 그 라면은 이따가 이제 얘기하다가. 나 그게 라면 먹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 라면으로 파스타를 한다는데 어떤가? 그거 맛있습니다. 무알콜 맥주.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술 하나도 안 하세요? 나는 완벽하게 못해요. 진짜 체질상. 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게 부모님한테서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도 막 하셨고. 심장 빨리 뛰고 막. 네. 근데 워낙 연기가 캐릭터가 세시니까 나오신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술 되게 세 보이시대요. 아니, 나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이 동네에서 이렇게 알코올 분해 효소로는 극최저와 최극간이. 우리 드신다고 술은. 네. 네네네. 뭐예요? 막걸리를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서. 유명 막걸리입니다. 아직 못 드셔보셨죠? 네. 맛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술이고. 본인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거죠. 제가 쌀을 막 이렇게 씻고 담는다기보다. 나 맛만 보면 안 돼? 그럼요. 근데 엄청 제 걸로 걸쭉하다. 보시죠. 세잔 하나 드릴까요? 아니, 한 모금만. 네. 이게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 술 거예요. 아까. 드시다 남기면 제가 먹을 거예요. 맛만. 이거 무슨 우유 같은데? 잘 섞어서. 건배? 느닷없이 제가 앉자마자 술을 안 좋으니까 제가 좀 따라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거? 네. 앉자마자 술이야? 예. 반갑습니다. 네. 야 이거 냄새가. 근데 술을 하나도 못 드시면 이게 올 텐데. 맛있다. 맛있어요. 저 와요. 이 정도면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수가 세서 세게 이런 느낌이. 도수가? 네. 근데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근데 내가 술을 못하지만. 이걸 드시죠. 감사합니다. 술을 전혀 못하는데 술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죠. 술 먹는 사람이 부러워. 에이, 안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사는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술을 못 마시는 이게 거야. 음식이랑 같은 어떤 그런 거니까 사실 못 먹으면 좀 아쉽긴 그러니까 하죠. 네. 메뉴를 나한테 보내줬는데 쭉 밥류, 면류, 안주류 있는데 나는 밑에 라면을 한 거지. 라면?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저는 메인을 결정하실 것 같아서 디저트를 고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신라면 툰밥 파스타를 해달라고 하셔서 역시 술을 안 먹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나도 가만히 그러고 유튜브를 봤어. 이게 맛일 텐데? 네. 맛일 텐데 봤어.
먹을 텐데. 다 술만 만날 텐데, 먹더라고. 만날 텐데. 아니야. 편하게. 그리고 오늘 술 상무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부탁하시더라고. 오늘 네가 잘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전 안 드시면 저 혼자 먹기도 좀 어렵고 좀 걱정이었는데. 그러게 나도 너 오는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어떡하지. 편안하게 드시고 저희는 뭐 아시지만 너무 조촐한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수다 떨다가 네. 다들 좋아하세요. 저번 배우분들 나오셔서 되게 다들 만족하고 가시니까 뭐 이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훈이 나온 거 봤어. 예. 정우랑. 앉자마자 술 먹더라고. 좀 드셔보시죠. 네네네. 잘 먹겠습니다. 얘는 별거 아니지만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봤는데 뭐야? 잘 먹겠습니다. 감자 그리스 샐러드 같은 건데 요리도 잘하나 봐. 원래? 메뉴가 엄청 많았잖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입맛 돌게 하는 메뉴. 와 이거 빵이 있어야겠다. 빵 사야겠다. 빵을 사달라고 하시. 얘는 처음 해본 건데 항정살로 약간 일본식 너무 간장 맛있어요. 조림을 했습니다. 이 항정살 식감 때문에 더 맛있는 거예요. 아니 요리를 이렇게 이건 요리잖아. 맛있죠? 괜찮으세요? 와 이게 스윗한 거지. 영화에 희준이 역할이 이 친구랑 이거 희준 오빠? 이 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하거든. 저 오늘 아침에 배급사 가서 시사회 보고 왔습니다. 왜요? 진짜요? 왜냐하면 전 항상 그러려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제가 배우님 팬이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 얘기하려고 나온 건데 영화를 안 보면 전 옛날에 라디오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가수인데 앨범을 내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바빠서 음악을 안 듣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약간 되게 섭섭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바쁘니까. 근데 저는 영화를 매일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뭐라 그러나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 소감을 저는 되게 미국 쪽 약간 그런 쪽을 생각했거든요. 약간 이런 장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독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구나. 우리나라에 딱히 이거에 견줄 만한 비슷한 장르에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가 이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 게다가 이런 영화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에도 되게 연기파 배우들이 나와서 해주는 게 그게 되게 미국다운 걔는 그 트위스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탐 크루즈가 막 이상한 연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기분으로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다양해지는구나.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영화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게 만드는 부분도 영화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현실을 좀 있게 하는 것도 영화가 할 일인데 저희 영화는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잊어버릴 수 있는 재밌어요. 음악 때 되면은 물론 이렇게 가수들도 앨범을 낼 때 그렇겠지? 공개할 때? 그때가 제일 예민할 때거든요. 어떨지, 관객이 들지 안 들지, 평이 좋을지 나쁠지. 되게 뭐 전국 영화들은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코미디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관객이 진짜 만나 봐야 되거든. 어떤 영화들은 영화 시사를 하면은 막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어. 여기서 웃는다고? 맞아요. 이럴 때가 있는데 배우도 그렇구나. 우리가 웃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안 울 때 있어. 그러면 진짜 등에 식은땀 나요. 이건 웃으라고 만든 컷이고 씬인데 안 웃으면은 정말 그럼 심지어 그래. 몇 번 웃었어. 근데 보통 일반 영화에 평범한 영화인데 웃음이 한 3번 정도 나오죠. 3번 나오면 잘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코미디 영화니까. 코미디는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쵸. 안 나오잖아 시사 때. 그러면 죽상 되는구나 다들. 그렇지. 첫 웃음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고. 엄정화 누나 토했다고 저희 유튜브 나왔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그럴 거야. 그 코미디 영화. 첫 영화, 그러니까 기자 시사회는 더 엄격하니까 일반인들 막 웃어주고 하는데. 그분들은 좀 다르게 영화를 보시니까 그분들 리액션하고 이제 일반 관객 리액션이 틀린데 아무래도 기자 시사나 이런 데서 웃음이 나오면은 네. 재밌는 거거든. 아무리 편하게 해달라고 해서도 이렇게 트럼까지 하시면 편집하기 좀 힘들거든요. 야, 틀린 거였어요? 괜찮았죠 지금 웃기긴 했는데 이게 좀 쓰기 안 나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냥 예상하지 못한 웃음 포인트. 나는 이거 보는데
하정우 편을 보는데 걔 무슨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앉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수는 예능도 하고 드라마, 아니 라디오도 하고 사실 가수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하정우는 궁금하죠. 저 형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어쨌건 만날 텐데 선택해 주셔서 전 되게 좋고. 그래서 술도 못 먹는데 굴러가고. 진짜 특별 케이스입니다. 원래 안 먹으면 안 부르는데. 그러니까 술 못 먹는 게 사회생활에도 힘든데 이렇게 방송에도 안 불러주고. 아무튼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우님께도 되게 매력이 되게 다양하게 나온. 욕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 많이 하더라.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너무 찰지게 하셔가지고. 심지어 욕이 그 대사로는 그냥 저수지에다가 소리 이렇게 지르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욕이. 근데 막 이렇게 난리치면서 선배님들한테 욕할 때 그거는 아예 대사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그냥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 애드립으로 한 거지. 네, 애드립으로. 근데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 하나 더는 점점점 뭐 그런 이런 영화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와 하다가 이렇게 되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근데 되게 불을 끓여가지고 쫙쫙쫙쫙쫙쫙 올라가는 숨겨놨던 것도 나오고 풀리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사람이 약간 그런 쪽 영화를 감독님이 혹시 좋아하는 네, 감독님 그죠? 네. 그런 코미디 그런 코미디 영화 하는 걸 좋아하고. 감독님 첫 입봉작이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다양한 걸 하셔가지고 나이 가늠이 잘 안 돼요. 저요? 네, 너무 또 나이 든 것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미지 변신이 딱 되셔가지고. 원래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원래 전 고향이 경상도니까. 그죠? 네. 그렇구나.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네.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나는 진짜 내가 지금도 말하면서 땀나는데 난 노래하는 게 제일 싫어. 그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잖아. 달달달달 떨어. 극 중에서 노래 하신 적? 극 중에서는 해. 극 오히려? 중에서는 무슨 짓도 해. 근데 내 일상에서는 나 세상 제일 무서운 게 노래 부르는 거거든. 아니,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냐고 하셨는데, 좀 타고나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노래는. 노력해도 어디까지인 게 있는 거잖아요. 좀 속상한 얘기지만. 근데 음정은 뭐 저는 애도 없고 모르겠는데, 어릴 때 악기를 좀 배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음치가 좀 적은 것 같고, 아예 악기를 문외한으로 사는 것보다 뭐 노력도 해야 되고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 진짜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나오시니까 배우분들 나오면 뭘 질문할까? 저도 라디오 할 때 라디오랑 다 합쳐서 7년 정도 했으니까 게스트가 많이 오셨었는데, 제가 항상 했던 질문은 행복하시냐는 거랑 마지막에 그럼 이제 되게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그럼 말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연기는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는 건가요?를 저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한 번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도 이게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게 끼가 많아요. 좀 있어야 돼요. 네, 끼가, 그 끼라고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도 카메라 앞에서 막 깊은 연기를 하기도 하고, 가수는 내성적이면 사실 무대에 서기가 조금 그런 끼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무대 장악력. 내가 에너지를 주고 싶어 하고 막. 내 경험으로 보면은 나는 극강 내성이었었어요. 내성. 그러니까 사교적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친구한테 너 친구하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말을 안 걸면 말을 안 했어. 누군가. 근데 전공을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취미가 영화 보는 거였단 말이야. 영화 보는 거였고, 영화 배우가 되겠다기보다는 그냥 영화 잡지 같은 거 우리 때 귀했거든. 귀했죠. 난 또 시골이란 말이야. 시골에서 그 잡지 구해다 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영화를 해보고 싶다 하는데 막연히 감독을 할지 배우를 할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연극 영화과라는 거를 알게 됐지. 거기에 파트가 연기가 있더라고. 연출 이거는 뭘 알아야지. 배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연기를 하면 되겠구나. 몇 살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근데 친구가 비웃더라고. 미쳤냐고. 왜냐면 전혀 그런 끼가 없던 아이였으니까. 반 바뀌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서 너 1학년 때 몇 반인지 이야기해. 그러면 나 1학년 때 3반에 누구야? 잘 부탁해. 이러고 들어가잖아. 나 그걸 못했어. 그 말도 못했어. 떨고 있었어.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신기하다. 네. 근데 이걸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막 드는 거야. 물론 꿈은 못 이뤘지. 원서를 아버지가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될 줄 몰랐는데 그게 오케이가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고등학교 때 내가 알아봤어. 요강을 쫙 알아보고 시골에 서점을 갔는데 섹스피어 4대 비극이 있더라고. 그밖에 없었어. 그것도 옛날 책 이렇게 밑으로 글씨 쓴 거 있잖아. 옆으로 아니라. 아니 몇 년생이세요? 프레디 몇 살이에요 도대체? 나 68년생. 아니 밑으로 쓰는 네. 셰익스피어니까 더 옛날 셰익스피어. 책이었겠구나. 그래가지고 원서를 쓰고 써달라고 쓰고 청량역에서 만났어 아버지를. 원서 썼냐 그러다. 예. 냉면 먹고 있는데 팍팍 찢더라고. 재수하라고. 야, 그럴 때 저도 전 79년생인데요. 제 때까지만 해도 가수한다 그러면 저도 그치. 이제 전혀 그쪽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때는 오히려 가수는 더 먼 길이었어. 그랬던 거 같아. 가수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시대였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영화를 많이 보여줬었어. 어릴 때요. 뭘 보신 거예요? 뭘 보고 좋아하셨어요? 극장에서도 같이 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주말의 명화를 안 보면 안 지웠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내가 배우를 한다니까 그래서 못하게 한 거야.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 내가 시골에서 이것까지 용기는 있었지만 누군가 말려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 예. 그러고 이제 잘 됐다 하고 내가 무슨 언감생심 배우야 하고 재수를 했지. 재수하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내가 경북 영주라는 데가 내 고등학교 나오고 사과. 네. 봉화가 내 원래 고향이고 작은 도시야. 극단이 있었네. 그 작은 도시에 연극하는 극단이 있었어. 그건 굉장히 확률적으로도 힘들어. 아마추어 극단이 있었던 거지. 그 단원 모집을 본 거야. 그게 내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지. 그걸 못 봤다면 난 거기 연극하는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었어. 그래서 전화를 했지. 그 전화 받는 누나가 엄청 친절하게 하더라고. 숫기 없는 사람한테 그 친절함이 굉장히 이렇게 용기가 되잖아. 조금만 그 누나가 좀 약간 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나 안 갔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지. 들어가서 연극을 했지. 그게 내 시작이었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생각나는데 그 첫 무대가 영주 시민회관에서 공연했었는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첫 무대였는데 말도 못하는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기가 뭔지 모르니까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연출 선생님이 읽으면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구나. 연기가 이런 거구나. 그분이 따라해봐.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연기가 이런 거구나. 그거를 막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그 연기를 잘 하시진 않으셨어.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뭔지 알지? 네.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네. 이게 내 인생 첫 대사야. 고저장단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숲 속에 두 분만 계시는 게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지금도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거를 정말 피나게 했어. 이제 그 첫 공연이 시작하는 날 지금도 생각해. 대막이라는 게 있지. 큰 막이. 그때는 수동이었어. 줄로 당기는 거였어. 대막이 자동이 아니라 옆에서 줄로 당기면 쫙 올라가는 거였다고. 그러면 징징 종이 울려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객석이 웅성웅성하다 조용해져. 그러면 불이 탁 꺼져. 그 대막이 쫙 올라가. 라이트 딱 들어와. 그럼 밥을 먹고 있는 건데 하나도 안 들어. 안 떨려요? 체질이구나. 하나도 안 떨렸던 거야. 지금도 미스테리. 그러니까 안 떨렸어. 특이하시다. 그죠.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배우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누가 봐도 좀 광대 같은 배우들이 있어. 평소도 그렇고 좋아하는 취미도 그렇고 또 세상 배우 안 할 것 같이 막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 평소에 말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첫 무대 때 아예 움직이지도 근데 너를 간주 부분에 좀 걸어볼까? 그래서 발을 뛰다 넘어질 뻔했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가만히 서서 불러야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인 것 같아요. 꼭 이제 선배님처럼 이렇게 진짜 그게 탁 맞았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긴장감을 이겨내면서 즐기게 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 무대에 너무 서고 싶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답은 아닌 것 같긴 하고, 그죠? 근데 선배님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긴장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 세계로 간 것 같아. 아, 그게 가능한 거고. 그때는 내가 20살 때니까 완전히 이렇게 뭐 이쪽을 생각할 거리 없이 여기 완전히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야, 진짜 신기하다. 어때요, 승현 씨는? 처음 무대 기억나요? 처음 작품 기억나죠. 뭐였어? 그때 단막극으로 데뷔를 많이 했으니까 단막극으로 했었는데 엄청 혼났던 것만 기억에 나도 혼 많이 났다 연구할 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한마디인데 한마디를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한마디 뭐였어요? 집에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났지? 저는 약간 안 좋은 기억을 살짝 좀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나도 지워버리는 그런 게 나도 있는데 잊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어쨌든 그 혼났던 순간은 기억해요. 진짜 나도 이 한마디를 이미 진짜 수만 번 연습하고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내뱉었는데 딱 슛 하면 완전 얼어버리는. 이게 또 아마 단체 예술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하는 거면 실수하면 내가 다시 하면 되는데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탠바이하고 선배가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해요. 나는 연기의 순간이 일상에서 이렇게 극중으로 들어갈 때 그 레디 하고 잠시 생기는 고요함이 있어요. 액션 하기 전에 그 짧은 순간이 약간 난 다른 차원으로 간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좀 특출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배우들이 되게, 그러니까 직업 배우들 특히나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일상에서 노래를 못 부르고 떨리는 이유가 일상에서는 그걸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극중이라면은 무슨 신경 쓰 노래를 막 감미롭게 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일상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라 이럴 때 보면은 약간 저분이 일상하고 다르게 어떤 세계로 가잖아요. 우리는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이 노래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해왔던 장르는 전 같은 장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액션하면 그 사람이 되고 노래가 끝나면 다시 성시경으로 돌아오고 난 성시경인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별 노래를 하면 그냥 바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됐다가 물론 노래와 함께 그렇지. 감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전 되게 공감이 되는데 컷하면 잘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작품을 할 때 그 인물로 뭐 살고 그 인물처럼 생각하고 뭐 그 인물처럼 일상을 막 하는 게 뭐 메소드니 뭘 하는데 난 그걸 별로 믿지 않았었거든. 그런 거 있어. 컷하면 끝인 거지. 특히 연극할 때는 연극 끝난 분장을 엄청 빨리 지었어. 빨리 돌아오려고. 빨리 돌아가지. 근데 그때도 뭐 선후배들이 한 편 끝나면은 뭐 좀 쉰대. 좀 털어내고 오려고. 뭘 털어요? 뭘 털게 뭐 있어? 그러니까 좀 비우고 뭘 비워? 비울 게 어디 있다고 그랬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이게 나한테 내 일상에 영향을 주는구나. 어떤 예를 얘기해 주세요. 옛날에 리멤버라는 영화 찍을 때인데 노인이었어. 80 노인이었는데 노인을 이렇게 연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몸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다 보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일상에도 그걸 계속 유지했던 거야. 그 TGI 너무 힘들었어요. 막 디스크 오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운수 오진 날이라고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연쇄살인마한테 계속 당하는 역할이에요. 택시 안에서. 그게 내 일상에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왔던 것 같아. 일상에서 내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야. 평소 안 하던 행동들을. 그래서 좀, 이래서 쉬는구나. 이래서 비워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약간 옛날 희극, 그러니까 그런 무대 연극,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느낌의,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이면서 되게 무거우면서 되게 좀, 센 딥한 무언가를 하면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그죠? 그런 찰나, 이제 그럴 때, 우리 같은 영화를 찍으면은 뭐 해소가 되죠. 좀
물론 이렇게 힘들어요. 코미디는 일반 전극보다 더 힘든 게 이게 관객을 웃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 힘들지만 작업하는 과정은 늘 웃음이 있고 좀 뭐랄까 좀 스트레스가 좀 다른 결로 좀 괜찮죠. 그 어때요? 이런 선배님 얘기 들으면 아니 공감하죠. 진짜 어떤 작품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캐릭터를 항상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꿈도 꿔요. 내가 그 역할이 되어서 진짜 그 꿈도 꾸고 그래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랑 이제 점점 맞아지고 있는 건가? 이제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전 진짜 항상 배우 만날 때도 하고 가수들끼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겁이 안 나셨던 게 전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액션 하기 전에 이제 쓱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바다에 뜨는 기분을 갖다 해야 되나? 너무 겁나기도 하고 저도 되게 보수적으로 커서 이거를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이거 약간 좀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직업인 건가?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 너무 20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아이가 쓱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또 쓱 나오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때는 버튼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캐릭터를 만나는 방법을 공부한 게 아니고 극단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한 거였는데 나의 방법론은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 승현 씨 어떻게 이번에 같이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같이 처음 했죠. 처음 만났지. 네, 처음 만났죠. 어땠어요? 저는 선배님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선배님 가끔 진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감독님이 말을 하셨는데 그걸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연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래. 그럼 이제 바로 빨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바로 안 바뀔 때가 있어요. 못 찾아갈 때. 그럴 때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죠. 아 맞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맞아. 제가 감독님 말귀도 못 알아듣겠고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였는데 선배님이 옆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저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약간 방향을 살짝 놓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지? 맞아. 기억난다. 이게 진짜 신나는 일일 것 같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 선배와 같이 작업을 그럼요. 해보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완전 무슨 막 쭉쭉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보는 거 선배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평소에 뭘 드시는지 뭐 촬영 전에 뭐 하시는지 이런 것만 봐도 맨날 저한테는 졸고 너무 도움이 되죠. 오늘 진짜 연기 지망생들이 보면 되게 신나고 재밌어할 만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없으셨어요? 이렇게 막 30명 있는데 자 갑시다 하면은 그게 또 액션 전에 쓱 들어갔다가 재밌는 건 카메라도 쓸 안 들었어. 카메라 앞에서는 안 떨었다고요? 왜냐면 카메라를 신경 안 썼어. 이렇게 들어오든 말든 반사판 들어오고 막 조명 이렇게 들어오든 별로 신경 안 썼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케이 둘이 연기하는데 이 사람이 돼도 여기는 카메라가 그럼요. 이걸 아예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몇 %까지 잊어버리는 게 맞는 건가? 안 그랬죠? 선배님처럼 막 내성적이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성적이긴 했는데 선배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신인의 마음으로 이건 안 보이는 거다라고 의도적으로 더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려고 사실 다 보이고 다 하죠. 근데 이건 안 보이는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안 들리는 거다라고 계속 주문을 걸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그것도 능력이니까. 안 보이는 거다 해서 조금 집중이 되면 다행이지. 안 보이는 거다. 뭐가 안 보이는 거다? 저게 안 보이는 거다. 저게 안 보이는 보이는 거잖아. 약간 근데 나 안 보이는 거다. 진짜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수도 무대 올라갈 때 너무 떠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요? 저 청심환 먹는 사람도 있고. 가수가? 네. 누구였더라? 누가 즐기라고 무대를 즐기라고 난 막 어떻게 잘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뭘 즐기기는 죽겠구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도 가사 생각만 하려고 그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노래 막 카메라가 아니라 그래 이 사람이 돼야지.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해야지. 뭐 숨을 깊게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수도 엄밀하게 말하면 큰 범주에서 배우지. 나는 유일하게 차에서 노래 듣는 거랑 요즘 달리기 할 때 이어폰으로 듣는 노래 꿈꾼 적이 있어. 오디오를 좋은 걸 하나 사야지 생각한 적이 있었어. 네. 너무 비싼 거야. 이젠 사셔도 되지 않나요? 아이, 그런 쓸데없는 짓은 잘 안. 왜 쓸데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에이 가능하시면서 앞에 헬기 와 있던데 집에 갈 때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어폰, 예? 헬기요? 네, 아니 또 어떻게 더 성공하세요? 지금 작품을 10개를 하시고 최고의 개런티실 텐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없어요, 저. 도박하세요? 안 그래도 선배님이 어디 여기 갔어? 앞에서 야 너무 좋다. 만약에 나는 여기 앞에 요만큼만 살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알아? 난 그런 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뭐 물건 사고 뭐 내가 가서 내가 직접 물건 사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 거의 그냥 나는 거. 집사람이 사서 주면 저 사고. 집사람 없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여름 됐잖아. 그러면 티를 꺼내 입잖아. 빨잖아. 그러면 또 위에 걸 꺼내 밑에 꺼내 입잖아. 그럼 입었던 옷을 다시 개놓잖아. 그러면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어. 그럼 두 개로 계속 나한테 와서 난 나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저 똑같아요, 진짜. 신발 하나만 신어 거의. 떨어질 때까지. 신다면 그렇게 돼. 뭘 별로 신경을 안 써. 뭐 좋아하세요? 음악 듣는 건 살짝 얘기하셨지만. 중년 남자들 대부분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유튜브고요. 제 취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골프는? 그러니까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골프라도 쳐야.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한테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분위기를 해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작품 할 때 만나는 그 배우들 말고는 잘 안 만나. 너무 좀 무료한 찰나 골프라는 걸 배웠는데 골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 멤버가 필요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놀 수 있고. 네. 근데 되게 잘 드실 것 같은 인상이셔서. 알코올 분해하는 것도 유전이라거든. 그럼요. 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도 너무 마셔요. 아니 난 얘가 술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술을 못 마시는 것이 얼마나 사회생활하는데 힘든 건지 내가 아니까. 근데 집사람은 술을 좀 먹었어. 그리고 엄마를 닮아야지 했는데 엄마를 닮은 거야. 다행히. 언제 한번 이렇게 레슨 같은 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노래 레슨? 아니 이제 기왕이면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으니까. 노래요? 아니 이제 술을 따님 드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테이스팅도 좀 해드리고 자세도 좀 봐주고. 아니 너 거기 잘못됐다.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운동은 뭐 해요, 승현 씨는? 저 골프 했어? 안 하고. 그래? 했었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도 해보고 테니스 잘하시잖아요. 네, 좋아요. 근데 저는 동생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동생에 비해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운동신경도 동생에 비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어져서 그냥 PT랑 필라테스 하고. 저희 식사를 일단 해드릴게요. 근데 네. 한 5분 정도 필요한데 그 사이에 저 영화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끼리. 이 영화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봐주십사 하면 좋을 것 이제 좀 해라. 제가요? 술김에 해라. 술김에요? 점심 술 많이 먹은 것 같지만. 저희 영화는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비주얼을 가진 두 남자가 꿈에 그리던 집을 샀어요. 그 집에 이 지하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깨어나면서 일어나는 어떤 오해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막 섞여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여태껏 저희 한국 영화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 될 것 같은데 올 여름 시원하게 저희 핸섬 가이즈를 보러 극장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좀 경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오셔서 마음껏 웃고 가시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섬 가이즈 6월 26일 개봉입니다. 많은 관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꾸 막걸리가 내가 올라오나? 진짜요? 살짝 몸이 뜨거운데. 저도 지금 늦게 오지? 살짝 훅 오는 것 같은데. 홍보 다 하신 거예요? 네. 라면 먹고 나서 승현 씨 얘기도 조금 더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네 얘기 좀 해. 좀 MC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너 요즘 뭐 하니? 그러니까 좋다. 근래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오셨잖아요 현장에. 그거 찍었고 티빙 단막극 하나 찍었고. 티빙 단막극? 네. 그러면 갑자기
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미리 만들어 두신 거예요? 다 해놨죠. 진짜 원하셨던 이게 대박. 엄정원 누나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아 그래요? 드셔보시죠. 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도 이제 음식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먹는 것보다가 내가 한 걸 먹는 걸 좋아해. 그지? 그럼요. 자, 내가 아까 점심 먹을 때 많이 안 먹었어. 약간 툼바 파스타 맛 나는. 툰바 파스타가 뭐야? 그 TJ에서 일하셨으면 아웃백에 비슷한- 되게 유명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파스타입니다. 맛있죠? 못된 맛이네요. 조금 더 못되게 했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원래 조절할 수 있는데. 와. 물론 다 맛있었는데. 이게 미나를 향한 상국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게. 근데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뻔히 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미국 쪽 그런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저는. 약간 시츄에이션 코미디인데. 아,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으세요? 약간 또 매콤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집에서 해볼게. 이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완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성시경의 신라면 툰바 파스타를 유튜브에 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좋아요를 꼭 눌러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 댓글도 쓸게요. 댓글 어떻게 쓰는 거지? 댓글 눌러 쓸 수 있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댓글 남기겠습니다. 다 먹어야지. 아니 다 먹을 거야. 지금 살짝 술이 올라와서 이게 따뜻하니까 뜨거운 게 들어오니까. 남겨도 돼요. 근데 술은 남기지 마요. 이게 이게 술 안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막 야단치더라고. 편집해라.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래. 술 먹어야 대화하는 애들 데리고 커피숍 가서 대화만 해봐도 유튜브에도 재밌겠다. 그건 저한테는 거의 고문 의자 같은 거예요. 진짜 옛날에 걔 이름 뭐지? 이름 생각 안 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웃긴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찜찜하게.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만날 텐데 근데 너무 저도 제 유튜브를 선택해 주셔서 많은 곳이 있는데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요리를 했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잘할 수 있지 편집은. 네. 재밌어. 네. 재미는 있어야 되거든요. 트림이 계속 나와. 사용만 하게 해주시면 맥주 얼마나 드셨다고. 사실 트림이 제일 웃겼어요, 제 방송 중에서. 다 걸러주세요. 이거 내보내세요. 뭐 괜찮아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하셔가지고. 그거는 사실 빼기 너무 왜? 중요한 이게 또 순간 짧게 클로즈업해서 무슨 소리지 이렇게